아직도 가끔씩 깨어나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린다. 시댁에 대한 악몽에서 벗어났나 싶었는데 새벽녘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보니 가슴이 쿵쿵 뛴다. 그렇게 시작된 하루는 종종 과거를 떠올리게 한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옛날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내겐 결혼 생활 초기에 겪었던 10월드 지옥이 여전히 생생하다. 결혼 전에는 신혼이 얼마나 달콤한지,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얼마나 평화로운 가정을 꾸려갈지를 꿈꿨는데 현실은 그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나는 20대 후반 신입사원 시절에 남편을 만났다. 둘 다 비슷한 시기에 회사에 들어가 일을 배우면서 자연스레 친해졌고 2년쯤 지나면서 연애를 시작했다. 그 시절 나는 이 사람이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 말이 많진 않았지만 책임감 있고 다정한 편이었으니까. 결혼 준비도 순조로웠다. 신혼집은 남편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구했고 시부모님과는 차로 30분 남짓 걸리는 거리였다. 그 정도면 너무 멀지도 가까워서 갑갑하지도 않을 것 같아 안심했다.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가 손을 잡아주며 내가 우리 집 식구 됐으니 편하게 지내면 된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난다. 솔직히 기뻤다. 왠지 나를 딸처럼 생각해 주실 것 같은 분위기에 들떠 있었고 주변 친척들도 시어머니가 인심 좋고 털털하신 분이니 너 편하겠네 하고 격려해줬다. 그땐 정말 좋았다. 남편도 우리 엄마 성격은 직설적이긴 해도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어 할 거야 라며 나를 안심시켰다. 나는 시댁에 자주 가도 괜찮겠다는 막연한 환상을 품었다. 하지만 결혼하고 딱 첫 주말이 지나자 내 예상과는 정반대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주중에 회사 업무로 바빴기에 주말엔 남편과 집에서 쉬려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토요일 아침부터 전화를 하셨다. 오늘 낮에 뭐 하니?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장 보고 점심 준비도 하자.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네, 그럴게요라고 응했다. 그래도 어른이 먼저 부르시니 가야지 하는 마음이었다. 문제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아이고 이 시간에 오면 늦었지. 장은 벌써 다 봐왔다고 핀잔을 주시는 것이었다. 난 약속도 11시쯤이라고 들었는데 10시 30분에 도착한 내가 늦다는 건 무슨 말인가 싶었다. 시누이 남편 누나도 요즘 며느리들은 참 느긋하구나라며 헛웃음을 치더라. 어리둥절했지만 처음 시댁일에 맞추는 거니 내가 더 부지런히 해야겠거니 생각했고 그날 음식 준비를 열심히 도왔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고생했어. 엄마 성격이 워낙 꼼꼼해서 좀 힘들었지? 라고 했다. 처음엔 아, 그렇구나 하며 넘겼다. 그런데 그 다음 주말에도 또 그 다음 주말에도 시댁에 불려갔다. 어떤 때는 오늘은 아버님이 우리 둘 다 보고 싶으시대라며 가자고 하고 또 다른 때는 동네 행사가 있다니 같이 가야지 하는 식이었다. 그래, 처음 몇 번은 새색시가 시댁에 얼굴 도장 찍으러 다닌다 생각했다. 문제는 그 빈도가 너무 잦았다는 점이다.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 저녁에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오늘 반찬을 좀 만들어놨으니 내가 와서 배워라라고 하셨다. 퇴근 후라 피곤했지만 며느리라면 이 정도는 해야겠지 하며 순순히 갔다. 집에 가면 시어머니는 혼자 열변을 토했다. 음식할 때 계량컵 쓰는 게 어딨니? 손맛으로 해야지. 내가 젊다 해도 그건 좀 아니다. 같은 잔소리가 숱하게 이어졌다. 뭔가 잘못될 때마다 시누이까지 거들어 요즘 애들은 간도 못 맞추나라며 난처하게 만들었다.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말을 하니 난 점점 기가 죽고 뒷목이 뻐근해졌다. 남편은 처음엔 엄마, 우리도 우리 식대로 살게 좀 놔두면 안 돼?
라고 하다 시어머니가 어디서 자식이 나한테 대드냐 하고 소리를 높이자 슬금슬금 빠지는 시기였다. 생활 패턴이 이렇게 되니 우리 신혼집에서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갖기는커녕 매주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고 집에 와서는 파김치가 되었다. 회사 동료들과 약속이라도 잡으면 시어머니는 우리 집 일도 있는데 너는 맨날 밖으로만 나도니 하며 은근히 비난했고 남편은 에이 그냥 한 번씩 양보해 주라고 중립을 지켰다. 점차 나는 시댁 전화를 받기조차 두려워졌다. 전화벨이 울리면 가슴이 쿵쿵대고 혹시 시어머니가 또 뭐라 하실까 겁이 났다. 그 와중에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자주 들르는 것이었다. 김치 담가놨으니 가져갈게 혹은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며 시어머니가 찾아오면 꼭 집 안 곳곳을 둘러보시고 잔소리를 했다. 아휴, 먼지가 이렇게 쌓여서야 어쩌냐, 싱크대 물 얼룩은 왜 안 닦았니, 냉장고 정리는 안 하니? 등등. 나는 직장 생활로 피곤한 데다 주중에 남편과 번갈아가며 집안일을 하는 편이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시어머니 기준에는 못 미쳤다. 제가 어제 늦게 퇴근해서 아직 못 치웠어요 라고 해명해도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 꼴이 엉망되는 거야 라며 귀를 닫으셨다. 그걸 보면서 속이 문드러지는 기분이었지만 최대한 참았다. 남편에게 당신이 좀 말려봐라고 해도 남편은 난처해하며 엄마가 잘해주려다 그런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만 했다. 내가 정말 한계를 느낀 건 결혼 6개월쯤 됐을 때였다. 회사에서 갑작스러운 프로젝트 때문에 며칠 밤새워 일하느라 퇴근이 새벽이었고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 아침까지 잠을 조금이라도 자고 싶은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다. 오늘 시댁 김장하는 날이니 당연히 와야지. 8시까지 오너라. 난 도저히 새벽 4시에 들어와 8시에 출근 하듯 시댁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은 제가 사정이 너무 힘들어 10시쯤이나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순간 화를 내며 며느리가 정신이 빠져서 어디서 늑장 부리냐고 힐난했고 시누이가 옆에서 결혼해서 시댁 식구 됐으면 기본은 해야지라고 거들었다. 남편에게 이 상황을 알려봐야 김장날이니까 방법 없지라며 나를 달래는 게 전부였다. 결국 난 7시에 일어나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갔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뒤집어져 있었다. 우린 6시에 일어나서 벌써 채소 다듬고 있었는데 넌 7시에 출발이라니 말이 되냐며 호되게 야단을 치셨다. 한두 시간 자고 간 터라 정신이 온전치 못했던 나는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듣다가 폭발해버렸다. 어머님,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밤을 새워 일하고 왔는데 이렇게 짜증내시면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외쳤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미한테 목소리를 높이냐며 소리를 질렀고 시누이가 그런 태도로는 못 산다고 거들었다. 정말 막막하고 서글펐지만 시댁이니까 더 대꾸하지 못하고 그냥 울며 김장일을 했다. 점심 무렵 난 결국 쓰러질 듯 몸이 휘청거렸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체력이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쩌겠냐고 혀를 찾고 시누이는 코웃음치며 나를 쳐다봤다. 남편은 그날 회사를 간다며 일찍 나가버려서 내 편은 아무도 없었다. 서러움과 분노, 수치심이 복합적으로 밀려와 눈물이 왈칵 솟았다. 오후까지 김장하느라 손이 퉁퉁 부어올랐고 허리는 아파서 구부정하게 겨우 서 있을 지경이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이제 다 끝났으니 점심 먹고 설거지는 내가 하고 가라고 해서 나는 또 주방으로 끌려갔다. 치울 게 산더미였다. 그날 밤 남편이 퇴근하고 시댁에서 날 데려갔다.
차 안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왜 시댁에 이렇게까지 시달려야 하냐고 울부짖으니 남편은 엄마도 돕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답했다. 그 말을 듣는데 소리내 울다 보니 숨이 막힐 정도였다.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이렇게 계속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는 말까지 튀어나왔다. 다음 날 남편은 내 상태가 심각함을 깨닫고 시댁에 전화를 걸어 제발 우리 사정 좀 봐달라. 아내가 몸도 안 좋은데 엄마가 너무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는 내가 혼을 내야지 내가 왜 봐주냐며 냉랭했다. 하지만 남편이 그럼 우리 따로 살림을 아예 멀리 차려버린다라고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가 한 발 물러선 것 같다. 그래도 당분간은 전화가 덜 오고 시누이도 날 살짝 피했다. 물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건 아니다. 이후로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와 왜 방이 이 모양이냐 너무 먼지가 많다 세탁물을 제때 안 하는구나 라고 훈계하는 일은 이어졌다. 다만 남편이 중간에서 조금씩 나서면서 우리 집 일이니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식으로 막아주곤 했다. 몇 번 치열하게 싸우기도 했고 서로 연락을 끊어 지낸 적도 있다. 시어머니는 그때 며느리가 도망치냐며 분노를 표출했고 남편도 마음고생이 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완전히 탈진하기 직전이었으니까. 결국 시어머니도 주변 친척들의 중재와 남편의 강경한 태도를 보고 예전처럼 강하게 간섭하진 않게 됐다. 시누이는 여전히 나를 못마땅하게 보는 눈치였지만 예전처럼 함께 나서서 나를 몰아세우진 않았다. 남편도 여태 내가 너무 방관만 했구나 깨달았는지 가정 내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주고 시댁에 맞설 땐 확실히 말해주기 시작했다. 나는 그 덕분에 숨통이 좀 트였다. 결혼 1년쯤 지나서야 주말마다 시댁에 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다. 시어머니는 좀 서운해하며 며느리라는 게 이렇게 집에 등을 돌리면 어쩌냐고 말했지만 남편이 엄마, 우리도 주말에 쉴 권리가 있다. 부르려면 미리 일정을 맞추자고 단호히 말해서 더는 예전처럼 무작정 불러내지 않았다. 그래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면 시어머니가 다시 잔소리를 퍼부을 때가 많았다. 너 오늘 복장은 왜 이렇게 밋밋하니? 반찬 맛이 좀 별로다. 우리 집 전통 레시피를 배우려면 아직 멀었구나 등등. 난 이미 한 번 시월드 지옥을 경험했기에 이제는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흘렸다. 남편도 빠르게 태도를 전환해 엄마 그런 말 자꾸 하면 또 싸움 난다고 중재해 주었다. 시간이 더 흐르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 독립도 누리게 됐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예전처럼 내가 요즘 놀고 먹더라는 식의 말을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나를 함부로 대할 명분이 줄어든 듯했다. 물론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다. 아직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면 긴장하게 된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험한 말을 꺼내면 시누이가 거들고 나도 감정이 폭발해서 대든 일이 가끔 생긴다. 하지만 예전처럼 매주 시댁에 불려가 고된 노동을 강요당하거나 시어머니가 우리 신혼집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비난하는 일은 사라졌다. 사람들이 시댁살이가 힘들다라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지만 막상 내가 당해보기 전에는 설마 그렇게까지 싶었다. 그런데 직접 겪으니 정말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요구가 일상화되더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 팀이 되어 날 몰아세우는 상황이 일상처럼 이어지면 며느리는 사소한 자존감조차 지키기 어려워진다. 내가 체감하는 시월드란 인간관계의 한계를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었다. 지금은 결혼 5년 차쯤이 되었고 다행히 내가 남편과 힘을 합쳐 우린
우리 가정의 생활 패턴을 지키겠다고 선을 분명히 그은 뒤로 큰 충돌은 줄어들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잔소리 많고 명령조의 말투지만 남편의 단호함과 내 무시 전략으로 이전처럼 나를 미치게 만들지 못한다. 이 과정을 거치며 나는 배웠다. 시어머니의 성격을 180도 바꾸는 건 불가능하지만 나와 남편이 태도를 확고히 하면 적어도 나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이다.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이들은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런 시어머니가 있겠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난 온몸으로 겪은 일들을 조금 순화해서 전한 것이다. 사실은 더 자잘한 갈등과 충돌이 수없이 많았다.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뒤늦게라도 내 편이 돼주었기 때문이지. 만약 남편이 계속 시댁 편에 서거나 중립만 고집했다면 벌써 이혼했을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가끔 꿈속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가 왜 이렇게 늦장 부리냐, 손이 느리냐, 말을 대들냐, 버러장머리 없다라고 달려드는 장면이 떠오른다. 잠결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순간 결혼 초기 시절로 돌아간 듯 아찔하다. 그래도 이젠 깨어난 뒤, 그 시절은 지났지. 지금은 남편이 내 편이고 시댁과도 거리두기가 됐어라며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 시절이 다시 돌아온다면 상상하기도 싫다. 하지만 내게 도움이 되는 건 과거의 나보다 더 이상 참지만은 않겠다는 결심이다. 독자들에게 한마디 하자면 나 같은 시댁살이를 겪고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적극적으로 남편과 대화하고 시부모님께도 이건 어렵다 힘들다 제 사정 좀 봐달라고 계속 주장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참기만 하면 남은 건 며느리의 울분뿐이라는 걸 난 뼈저리게 깨달았다. 시월드에서 며느리가 견디려면 남편이 완벽하지 않아도 최소한 내 편인 척이라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은 고문에 가깝게 된다. 이렇게 길었던 내 시월드 악몽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결론은 하나다. 결혼은 둘만의 결합이 아니라 시댁과 처가 등 모든 가족 문화의 충돌이 뒤섞이는 장이라는 진리. 처음부터 대등하게 관계를 잡아야지. 나처럼 처음이라서 저 자세로 참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굳어져 훗날 폭발만 더 커지게 된다. 만약 타임머신을 탄다면 나로선 신혼 초에 더 강하게 의견을 내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이러이러니 당신이 막아줘야 해라고 일찍부터 단호히 요구했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이혼 없이 남편과 함께 지내고 있다. 시어머니와의 거리는 약간 넓혀졌고 시누이와도 적당히 건조한 관계를 유지 중이다. 아직도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오면 마음이 편치 않고 시어머니가 거친 말씀을 꺼내면 찬바람이 도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무시 전략을 구사하고 남편이 어느 정도 막아주니 예전처럼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의 지옥은 아니다. 끝으로 바랄건대 시월드 문제로 힘들어하는 다른 이들도 스스로를 지켜내는 법을 찾길 바란다. 한 번쯤 부딪히거나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면 시댁살이는 끝이 없다. 내 경험으로 말하자면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